지금 말씀하신 걸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은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종북 운동권만큼 위험한 게 정치검찰 출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대란을 통해서 새삼 느끼는 게 이 관료, 네. 관료주의, 네. 관존 민비. 네. 그러니까 의사들을 완전히 졸로 보고 네. 의사들을 이번에 처단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료주의. 네. 관료주의가 진짜 문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는 그냥 계기고 관료가 줄기차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연명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진짜 보수 같으면은 이 레이건처럼 이 관료주의가 사실은 보수의 주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관료 사회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에 있어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지어 이제는 관료들의 편협한 경주마 같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온 시각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바라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지금 5급 행정고시 봐가지고 한 20-30년쯤 달려야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승진을 누가 시켜주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권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디에 줄 서느냐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관료의 삶으로 큰 시야를 가질 수가 없다. 이 관료의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산업부 관료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장관까지 도달했다는 거는 어느 시점에는 탈원전에 찬성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탈원전에 반대해야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으면 절대 못 올라오는 위치가 장관이라는 거고 차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런 소신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갈라서 관료의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사의 폐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무수한 관료들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잡는 것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 너희는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판단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돼버린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저는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진짜 뭐 국고를 손실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재량행위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내 인생의 하향연화를 꿈꾸면서 어디 고검에 가가지고 놀고 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방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직권남용에 큰 장을 열어붙이면서 공무원 사회는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보수의 구명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고, 그게 비록 세석이지만은 아주 참신한 세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보수를 살릴 거냐. 저는 보수의 입에서 다음 대선 때까지 일부러라도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안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다, 그러니까 보수를 찍어라는 단순 명제에 반응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미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파나 아니면은 어느 지면상에 그런 이재명에 대한 안티 이재명의 아젠다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수가 아젠다를 밀고 나가야 될 건, 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2022년 대선 때도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윤석열 찍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는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민주당 뽑으면은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네가 더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명제 자체보다 누구든지 공정하게 경쟁하면은 너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명제에 더 동의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80% 이상이 대학을 갔고 그 중에 상당수는 경제학 개론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장의 궤를 그렇게 바꿔 놓고 한
차기 대선까지 3, 4개월의 시간이 있다 치면은 그거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오늘 저에게 3, 4개월 뒤에 보궐대선의 분위기를 어떻게 짤지 보려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한 20%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겠지만은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답을 하는 순간 전략이 아니고, 그렇지. 답을 하는 순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20%에 나간 선결 조건이 뭐냐를 말씀드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얘기하지 마라. 알았고. 예, 종북 얘기하지 마라. 예. 그 얘기에 반응할 정도의 사람이 어차피 그렇지. 안 아무 찍는다. 쓸데없는 예. 형성이 또. 근데 제가 이걸 아주 비극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다만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존속하는 한, 그것이 독이든 성배랄지라도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걸 외치면서 선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선거 망각될 거다. 만약에 오늘부터 모든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내려놓고 보수의 비교 우위 지점이 뭔지를 자각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20, 30%의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과오를 치죄하자 정도의 단순한 선거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네. 윤석열을 겪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전 검증에 국민들이 실패한 것인데, 물론 사전 검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재능적, 인성적 자격 검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선거를 간단한 기준에 의해서 치러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측근 비리에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다 해도 누군가를 드리는구나, 그게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절대 선과 절대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아주 발레에 무너지기 쉽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평가 기준에 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고 나서 예. 미국에서 보도 나온 걸 보면 깜짝 놀라게 했는데, 한국에서 배웠다는 식이죠. 예. 뭐냐면 네. 이 백인 남자한테 예. 집중하는 예. 트럼프의 예. 전략이 성공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했다고 하는데, 그 바로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은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에 대한 대응이 네. 이제 또 세대 포이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한 걸 카피한 것 같더라고. 그 봤죠? 그 기사 봤죠? 예,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종북의 허상을 쫓는 것이 아주 지금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하는 종북의 위협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아무데나가 종북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종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도 똑같은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 그들은 평생 이제 선악의 대립에서 살아왔던 거죠. 독재를 하는 세력은 악이요, 우리는 선이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 큰 세력을 선이라고 포장하기에는 낑겨 들어간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대단한 선은 아니지만은. 그 가서 재벌집을 털고 무슨 방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선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이제 그 구도 넘어서가지고 너무 넓게 걔네도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찾다 보니까 페미니즘과 그러면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A와 B로 나누거나 A와 A-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렇죠. 페미니즘이 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선이다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절대 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 범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계속. 예. 어디서 길거리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이고 치안이 안 좋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자라서 죽었다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그 오류에는 굉장히 그 지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인종차별은 우리나라의 젠더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실존하는 그런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누군 백래시라고 하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면은 당연히 역으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게 이제 트럼프이즘이 의존했던 그 본질인 건데, 저는 지금 한국의 그런 어떤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정치 같은 경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황이다. 그게 사실 이번에 정의당의 소멸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정의당이 얘기하는 원래 노동이나 인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멸될 수가 없는 주제였는데, 왜냐하면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것들은 인권에 대한 부분 솔직히 과하기가 힘든 주제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페미니즘에 대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여성 우월주의나 이런 걸 보면서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지점들이 나올 것이다.